네, 열성 경련이란 생후 3개월에서 5세 사이에 열이 38도 이상 오르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열성 경련은 소아의 3~4% 정도가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오늘 건강 365에서 준비했습니다. 열성 경련은 소아에게서 가장 흔한 경련성 질환으로 건강한 소아 3~4%가 앓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 365에서는 열성 경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성 경련은 열이 38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후 14개월에서 18개월의 아이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열성 경련은 3개월에서 5세 사이 소아에서 열이 있을 때만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고, 간질이란 것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경련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간질은 언제 경련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련에 대한 사고 위험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평생 이에 대한 조심을 해줘야 되지만, 열성 경련은 열이 있을 때만 나타나고 또 나이가 들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성 경련은 주로 감기가 원인이지만 편도선염, 인후염, 급성 중이염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열성 경련이 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손을 따거나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은 효과가 없는데요. 열성 경련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를 우선 열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 게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고, 또 환자가 경련 중에 혈압을 깨문다든지 호흡 곤란이 있기 때문에 기도 확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기한테 위험이 될 요소들은 전부 치워주시고, 또 열을 식히기 좋도록 물로 닦아준다든지 또는 해열제를 먹인다든지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서 경련에 대한 처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성 경련은 3명 중에 1명꼴로 재발한다고 하는데요. 발병 시기가 돌 이전이면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열성 경련은 단기간에 멈추지만 오랜 기간 이상 경련이 지속되고 또 반복되면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열성 경련의 치료는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열을 빨리 떨어뜨리면서 그 열이 나는 원인에 대하여 빨리 찾아서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호흡 곤란이 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아기들한테서 경련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항경련제를 먹여서 경련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반복적으로 경련이 일어날 때에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뇌파 검사라든지 CT 스캔 등으로 해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성 경련 후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진 않을까 혹은 간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개 열 경련은 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간질로 이어질 확률도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건강 365였습니다.